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재분배의 역설을 알아보아 보기로 해요. 이 용어는 정부나 조직이 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치 못한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세금 정책, 복지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등 다양한 정책에서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재분배 역설의 대표적인 예인, 효과적인 세율 증가의 역설, 복지 장벽의 역설, 경제적 격차 확대의 역설을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살펴볼 역설은 효과적 세율 증가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세금 회피와 노동시장 참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금 회피란 고소득층이 높아진 세율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적 또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세금을 피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노동시장 참여 감소란 높아진 세율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기업인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정부의 원래 의도였던 고소득층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모으고 그 수입을 취약한 계층에게 분배하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 복지 장벽의 역설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정책에서 복지 장벽 현상, 노동시장 참여 감소, 경제적 자립 저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복지 장벽 현상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사라지거나 감소하여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개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부 개인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개인적인 경제적 자립보다 이득이 크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노동시장에 참여를 줄이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적 자립 저해의 부작용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빈곤층이나 실직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지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사회적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복지 장벽의 역설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역설은 경제적 격차 확대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투자 감소, 소득 이동의 둔화, 고소득층의 혜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감소란 높은 세금으로 인해 투자 및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자본을 이전하거나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득 이동의 둔화는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적 수단이나 경제적 전략을 사용하여 소득을 숨길 수 있어 소득의 고른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부 정책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감소시키거나 소득 제한을 둘 경우에 고소득층은 이러한 제약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분배의 역설은 경제정책 수립 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제시합니다. 정부와 정책 제정자들은 이러한 역설을 고려하며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은 재분배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까요? 혹시 새로운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